우리나라 지금 면적이 한 22만 평방킬로미터인데 7,500만이 살고 있습니다. 땅이 7,500만을 받쳐주는 거죠. 북한에는 물론 그 좋은 땅 가지고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떻게 이 좁은 땅에서 7,500만 명이 살아왔느냐 하면은 정말 좋은 틀을 잡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틀을 잡도록 한 분이 바로 신라의 삼국통일을 주도한 몇 분들이죠. 신라의 삼국통일이 있었으므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이 있었다.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 두 개가 있다면은 통일 신라 그리고 대한민국이다 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경주와 인연이 많아요. 또 경주를 매우 좋아합니다. 경주 올 때마다 가는 데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서악고분군을 갑니다. 저는 서악고분군. 우리나라에서 최고 명당이 거기죠. 서악고분군 딱 들어가면 태종무일왕릉이 제일 앞에 있는데 거기 서서 딱 보면은 그 지역이 바로 좌청룡 우백호 아닙니까? 그 이발소에 그는 그림 있잖아요. 딱 그거 아닙니까? 구도가 완벽하지. 그리고 태종무일왕릉 뒤로 고분이 4개 있죠. 그리고 일렬로 5개. 그 한 바퀴를 도는 여름에도 좋고 가을에도 좋고 겨울에도 좋고 최고의 산책 코스고 그 한 바퀴 돌면은 길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또 거기서 조금 나오자마자 오른쪽에 김인문 등이 있습니다. 김인문. 우리 삼국통일에서 3대 주역이 태종무일왕, 문무왕, 김유신이죠. 또 한 사람 더 꼽으면 김민문을 꼽아야 됩니다. 김민문은 문무왕 김범린의 동생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당나라 조정에 있으면서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신라로 많이 보내주었는데 아주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문무왕을 제키기 위해서 당나라가 김인문을 신라왕으로 임명해가지고 보내려고 하다가 나중에 달라졌습니다만 그래서 삼국통일의 네 영웅이죠. 그 다음에 저는 그걸 구경한 다음에 어딜 가느냐. 간포로 가가지고 태종무열 왕릉의 아들임 되는 문무왕의 정신을 모시고 있는 가문사지, 그 다음에 대왕암, 그걸 잘 내려다 볼 수 있는 데가 어디죠? 이견대, 문무왕, 유언을 거기 새겼다고 그러더라고요. 내일 가볼 생각인데, 정말 잘했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그걸 봅니다. 저는 우리 민족사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 하는 걸 저한테 물으라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라의 삼국통일을 주도했던 세 분, 태종무열왕, 문무왕, 김유신 중에 한 분이 될 것이다. 삼국사기를 들여다보면 말이죠. 삼국사기는 김부식, 삼국사기를 들여다 읽어보면은, 김부식은 김유신을 최고 인물로 보았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열전 부분에 김유신 부분이 상중한데, 이게 단편소설 정도로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김유신에 대한 지식이 참 많습니다. 젊었을 때 연애해가지고, 천관녀가? 말이 그쪽으로 가니까 말을 목을 쳤다든지, 전투를 하다가 일찍 돌아왔다가 다시 또 나가는데, 그 집 앞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가족들이 저기 서 있으니까, 글로 장군된 입장으로 거기 갈 수는 없고, 우물물 떠오라 해가지고, 우물물을 마시면서, 물맛이 변치 않았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라든지, 김유신 이야기는 그냥 생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김유 씨는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가깝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김부식이 삼국소기를 쓸 때 다른 사람보다 지면 배분을 많이 했다고. 그건 뭐냐? 아, 이분이 민족사의 최고 인물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오늘 그 광성 공원에 가셨다면서요? 그 꼭대기에 김유신 장군 동상이 있습니다. 예. 그 동상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만든 동상입니다. 그게 아마 북쪽을 향하고 있죠, 아마. 맞습니까? 예. 동쪽입니까, 북쪽? 그게 적혀 있는지 모르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둘러보고 좀 그거보다 작았다고 그래요. 이건 인물에 맞지 않으니까 크게 만들어라 해가지고 그렇게 크게 된 겁니다. 김하상 치고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입니다. 그것도 박정희 대통령 또한 김유신을 최고 인물로 본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근데 저는 요사이 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문무왕이 최고 인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무왕. 왜냐하면 통일을 마무리한 사람이 문무왕입니다. 그리고 문무왕이 통일을 완성을 했죠. 그리고 문무왕이 남긴 기록이 많습니다. 그걸 통해서 조금 느껴지는 바가 있어요. 이 문무왕이 어떤 분이냐. 유언도 마찬가지죠. 일본, 여기 동국대학, 여기 분교가 있죠. 네. 분교 안에 캠퍼스가 있습니까? 거기, 연구하시는 일본 학자가 논문을 하나 쓴 게 있습니다. 문무왕 유언을 가지고. 그래서 왜 문무왕 유언을 일본 학자가 썼느냐 하니까 그분 말이 고대에서 문무왕 유언 같은 문장은 없다는 겁니다. 권력자가 이렇게 겸손한 정신으로 쓴 글, 이걸 읽어보고 감동을 했다는 거예요. 감동을. 그런데 저는 그 문무왕이 말하고 쓴 글 중에서 요 대목을 상당히 좀 아끼는 편입니다. 문무왕 8년입니다. 세계 668년이에요. 세계 668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삼국 통일 고구려까지. 맞아요. 예. 고구려를 멸망시킨 게 668년입니다. 나당 연합군이 평양성으로 들어가서 11월 5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국사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왕은 멸망시킨 고구려의 포로 7,000명을 이끌고 경주로 돌아왔습니다. 신하들을 데리고 선조의 묘에 대할한 다음에 백제와 고구려의 죄를 물어 국군이 태평하게 되었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 이듬해 왕은 죄인들에게 사면령을 내립니다. 삼국사기 문무왕조에 적힌 그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건 삼국사기에 적혀있는 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두 적이 평정되어 사방이 안정되었다. 적을 무찌를 때 공을 세운 자들에게는 이미 상을 다 주었다. 전사한 홀령들에게도 명예를 추정하였다. 그러나 감옥의 죄수들은 아직 은혜를 입지 못하고 고통을 받고 있다. 이를 생각할 때 나는 먹고 잘 수가 없다. 국내의 죄수들에게 특사령을 내리니 오늘 이명 이전에 오역과 사죄를 범하지 않는 자로서 갇혀있는 자는 범죄의 대소를 불문하고 놓아주라. 오역은 뭐냐면은 임금 아버지, 어머니, 조부, 조모를 죽이는 자입니다. 사죄는 사형이죠. 죄를 범하여 관직을 박탈당한 자는 다 복구시키고 도적질한 자는 석방하되 도적질한 것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징수를 면한다. 집안이 가난하여 남의 곡식을 취하여 먹은 자로서 농작이 부실한 곳에 사는 자는 갚지 않아도 된다. 농작이 잘 되는 곳에 사는 자는 올해 추수 때 취한 본전,
본공만 갚고 이자는 물지 않아도 된다. 어떻습니까? 솔로몬이죠. 이렇게 자상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자상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그 겸손한 유언으로 나온 거죠. 문무왕이 어떤 분인지 이미지네이션이 되죠. 이 정도의, 더구나 이게 그냥 놓아주는 게 아니라 놓아주고 나서 후속 대책까지 다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아마도 이분이 가지고 있던 불교와 관계있을 겁니다. 불교의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통치를 했다. 뭐 유럽에서도 보면은 기독교 국가에서 이렇게 선정을 베푼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이 문무왕은 그러나 전쟁으로 20년을 다 보낸 사람입니다. 문무왕이 50대 초반에 돌아가시죠. 서기 660년에 백제를 정복할 때는 이 국방장관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합참의장은 김유신이고, 그때부터 20년 동안 전쟁을 해가지고 네 나라를 굴복 또는 정복했습니다. 백제, 그리고 백제가 망한 다음에 일본이 서기 663년에 400척의 배 3만 명을 태워가지고 백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백총강의 전투라고 해요. 우리나라 교과서에는 이거 너무 적게 취급을 하는데, 거기서 나당연합군과 싸워서 해전에서도 이기고, 우리가, 신라가 육전에서도 이기고 해가지고 완전히 일본이 몰살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백제의 엘리트들을 싣고 한 5천 명 싣고 돌아갑니다. 백총강 해전에서 백제 보호운동을 확실하게 꺾고 일본을 이깁니다. 그게 663년, 그 다음에 668년 고구려를 멸망시키죠. 그 다음 뭐죠? 가장 중요한 서기 670년에서 676년 사이, 흔히 7년 전쟁이라고 하는 나당 전쟁을 지휘해가지고 676년에 지금 군산 근방 기벌포 해전에서 당나라 해군이 깨지니까 평양에 두었던 안동도호부를 만주로 철수시킵니다. 그래서 삼국통일이 완성되는 겁니다. 삼국통일 완성은 676년으로 봐야 됩니다. 676년. 자, 백제, 일본, 고구려 땅을 다 격파한 총사령관이 문무왕이었어요. 특히 당에 이겼다는 거, 이게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영광된 역사죠. 한반도가 약하거나 분열되었을 때는 주변국이 한반도로 몰려와가지고 국제전쟁터가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신라가 딱 중심을 잡으니까 그 뒤 약 300년 동안 한국, 그리고 신라, 당, 일본이 다 평화를 누렸습니다. 고대사에 300년이 계속되는 평화가 왔어요. 평화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잘 살고 무역을 하게 되고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박물관에 가보면은 제일 근사하게 만든 게 신라 통일 시절에 만든 불상이라든지 뭐 등등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문무왕을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일본에 천황이 있는데 문무왕 돌아가시고 나서 한 50년 뒤에 죽은 일본 천황 이름이 문무천황입니다. 물론 그 이름은 죽고 나서 붙입니다.
왜 문무천왕이라고 붙였느냐? 이 사람이 문무왕처럼 화장을 했어요. 그리고 평소에 문무왕을 롤 모델로 생각했답니다. 롤 모델로. 그래서 죽고 나서 문무천왕이라고 붙였다. 그러니까 동북아시아에서 그때 이미 알아줬다는 거죠. 동북아시아에서 문무왕이라는 정치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문무왕이 가장 위대한 인물이다 이렇게 봅니다.